자, 그 다음에 44페이지에 개설 등록 절차 있죠. 그 위에 표가 대충 나와 있죠. 등록 기준 갖춰서 신청하면 검토 확인해서 등록 통지하고, 통지받으면 보정 설정하고 등록증 교부받고 업무 개시하겠죠. 그게 이제 기본 내용이고, 가장 중요한 게 밑에 등록 기준 있나요? 1번 등록 기준에 굽이 있죠. 없어요. 거기는 있죠. 등록 기준 할 때 기준 동그라미, 기준은 어디 정한다? 각종 기준 대통령령 적어보시고, 박스에 법제 구조 개설 등록에서 3항 보니까 옆에 등록 기준은 어디에서 정한다? 대통령령 괄하시고 정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등록 기준은 1. 자연인 되어 있죠. 자연인의 등록 기준 되어 있나요? 자연인은 민법에 쓰는 말이고, 밑에 공인중개사 고치시고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 옆에 45페이지 하단에 양가로 2번 법인의 등록 기준이 있나요? 매년 시험 나오는 게 법인의 등록 기준이 매년 나와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등록 신청은 두 사람만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죠. 소속이라 붙어있다 그러면 한 개 가게에 소속되어 있네. 등록 신청할 수 있겠나요? 이중 소속이 걸리겠죠. 소속 달고는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신청할 수 있는데 그 공인중개사 범위에는 누구는 빼고 소속은 제일 잘 나와요. 소속은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인의 등록 기준인데 한 사람은 개인이고 한 사람은 법인이죠. 등록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데 공통 기준이 거기 고치 서신 공인중개사 등록 기준 있죠. 거기에 법인과 공통 기준이에요. 그래서 44페이지 하단에 1번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을 것, 그 말은 누구일 것, 공인중개사일 것, 어떤 교육, 실무 교육. 그 다음에 3번에 사무소 확보할 것 있죠. 공통 기준에서 시험에 그래도 잘 나오는 편이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겠네. 중개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어쨌든 사무소를 확보한 다음에 등록 신청이 가능한 것이지, 기출문제처럼 사무소 확보 계획을 수립한다. 확보 계획만 수립하면 확보되었어요? 앞으로 둘 겁니다. 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시험에 이렇게 나와. 중개 사무소를 확보해야지. 확보 계획을 수립할 것 하면 안 된다고. 여기까지 보고 이거 디모법으로는 틀리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라고. 갈수록 공인중개사법은 공부 방법이 이제 좀 감이 잡힙니까? 양은 적은데 함정을 탁탁탁 짚어서 읽으셔야지. 같은 말을 계속 익히시고 함정을 탁탁탁 짚어서 읽는 연습하셔야 돼. 공법이란 법은 워낙 방대하니까 우리 과목처럼 이렇게 비슷한 말을 돌릴 필요도 없어요. 법 전문 자체가 워낙 방대하니까 다 알고 들어가면 만점이고, 모르는 조문이 워낙 많으니까 50점 아니에요? 공법은 막 조문을 막 돌려서 내지는 않아요. 우리 과목처럼. 법 조문 자체만 내도 함정이야. 다 모르는데 뭐. 그러잖아요? 공법이 법 6개 법이잖아요. 그 법 조문 합치면요. 법 조문이 수천 개 아니에요. 그게? 다 합치면? 법 조문 자체가 함정이에요.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주로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60% 70% 빼고 나머지 내용을 7문제 8문제 내버리면 그게 자체 난이도 아니야. 구속탱이 문제 내버리면 돌릴 필요도 없이 법 조문이 구속탱이 문제 내면 그게 공법이야. 그게. 공법은 고득점 과목이 아닌 이유가 그렇습니다. 어렵기도 어렵지만 양이 워낙 방대해서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럼 중개사무소는 확보할 것인데, 기억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밑줄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한다. 사무소는 어디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둘째 줄 건축물 대장은 대장인데 건축법에 따른 어떤 건축물, 가설 건축물 대장은 포함 제외. 임시로 설치한 것은 영구적인 건물 아니죠? 존치기간이 3년, 5년 미만인 것은 금방 없어질 거 아니에요. 중개업은 폐업할 때까지 쭉 해먹을 수 있는 게 중개업 아니에요?
그래서 가설 건축물은 일단 제외해 놓으시고, 그러면 셋째 줄 뒤에 무허가 건물, 불법 건축물은 될 수가 없다. 자, 옆에 니은 다만 동그라미. 다만이다 그 말은 원칙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이다 그 말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아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 말이네. 니은의 건축물 대장 기재되기 전 밑줄, 기재되기 전이어도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았으면 현재 건축물 대장 기재되기 전 건물도 포함 제외. 중개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기재되기 전도 예외로 가능하다. 어떤 절차가 끝났다면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이면, 그 다음에 디귿 체크하시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는 자가 밑줄 소유하든지 전세권 설정 계약하든지 임대차 계약하든지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뭐 확보할 것? 사용권 확보할 것. 자 보세요. 중개사무소는 원칙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야 한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원칙. 그런데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야 한다. 예외가 있다. 예외.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 건물도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재건축 사업지구로 예상해서 나온 겁니다. 재건축 사업지구에 건축물 싹 흘렀죠. 건축물 다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아직 재건축 사업지구 내 건축물은 올라갔는데 준공검사 떨어졌죠. 인가 사용 승인 떨어졌죠. 사용 승인 떨어졌습니다. 준공검사 떨어졌다 그 말은 서도 된다 안 된다? 입주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재건축 사업지구 내 수많은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검사, 인가, 사용 승인, 사용검사 등이 떨어졌는데 현재 대장은 정리되어서 안 됐어요? 대장에는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기재되기 전이야. 그러면 이미 사용 승인 받아서 입주하고 있네. 그럼 여기 우리도 들어가서 중개해야 될 거 아니야? 예외입니다. 원칙은 대장에 기재될 것. 예외로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어도 체크하신 것처럼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이면 등록할 수 있다. 자, 근데 건축물 대장은 대장이어도 가설 건축물 대장, 가설은 임시로 설치한 거 그 말이네. 임시로 설치한 여기에는 나중에 건축법에 오시면 간선 시설이 없어요. 수도, 전기, 가스 시설이 없어. 호롱불 켜놓고 계약 설 수는 없잖아요. 여기는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가설 건축물 포함하면 안 돼요. 건축물 대장 기재되기 전 건물에 등록할 수 있으니까 포함. 구분하시고.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거나 아니면 기재되기 전 건물 가능한데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이다. 그 말은 형식은 제한 없이 내가 그 건물을 중개, 사무소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 권리가 있다라고 사용권만 확보하면 등록이 되는 것이지 두 번 이상 나왔던 것이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대차 건물에도 등록할 수 있다. 부모님 상가 건물 가지고 계시죠? 아들이 등록하고 싶다. 부모님도 야 세내고 서라 할 수 있나 없나요? 임대차. 네가 안정될 때까지 내가 세안 받을게. 공짜 사용대차. 형식은 제한 없이 사용권만 확보하면 등록할 수 있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간혹 나오는 게 비읍이 있나 비읍. 45페이지에 사무소 면적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몇 제곱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 말 없죠. 면적 제한이 없다.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20제곱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말 나와요. 제한 없어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배우신 것 등록을 하고 싶으면 모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자, 법인의 등록 기준도 똑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일과 실무교육,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똑같다고. 법인의 등록 기준에서 법인의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다 돼 있죠. 다만 동그라미 다른 법률 밑줄 이름이 뭐예요? 특수법인이죠. 법인의 등록 기준은 중개업을 주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갖춰야 되지만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 대표 선수 지역농협은
농지 매매 교환인데 저처럼 요만큼만 부수적으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특수법인은 뒤에 법인의 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되겠죠? 중개업을 하는 특수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특수법인은 지금 보시는 법인의 등록 기준 한 개라도 갖출 필요가 없다. 넘겨보시면 1번의 상법상 회사 밑줄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이렇게 내면 틀리는 거예요.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도 있고 지금 협동조합 기본법 있죠.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법이 협동조합 기본법이에요. 그런데 농협은 따로 법이 있어요, 없어요? 농업협동조합법이 따로 있잖아요.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농협은 주된 사업을 중개업이 아니고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특수법인이잖아요. 농업협동조합법 기본법상 여기 협동조합에는 누구는 빼고 농협은 빼고 농협은 특수법인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이 되려면 지금 나왔듯이 상법상 회사이거나 어떤 법에 따라서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인데 여기 협동조합은 누가 빠진다고? 농협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따로 농업협동조합법이 있어요. 그 법에 적용을 받으니까 농협은 농협인데 그냥 4월 말에 비 오는 날 시험처럼 다 틀려 나오는 거 아니야? 법인은 해놓고 법인은 상법상 회사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상 농협일 것, 지역농협일 것. 틀렸어요. 농협은 특수법인이요. 특수법인은 지금 이런 등록 기준을 갖춰야 안 갖춰요? 갖출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농협 보고 하지 마시고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일 것. 자본 금액은 얼마?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도 등록 기준은 5천만 원 이상.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도 등록하고 싶으면 자본 금액은 얼마? 5천만 원 이상. 그러면 상법상 회사는 몇 가지 있는가? 기억에 첫째 줄 상법상 회사 편에서 규정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5가지가 있죠. 요 중에 한 개를 만들면 된다. 상법상 회사이면 되니까 5개 중에 한 개 만들면 된다 그 말이고, 아니면 상법상 회사를 만들지 않으면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뭐 만들든지 협동조합 설립하든지. 그러니까 기출문제처럼 법인은 상법상 주식회사 이어야 한다. 상법상 주식회사 한 개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상법에 정하고 있는 5개 회사 중에 한 개 만들면 된다. 상법상 협동조합도 등록할 수 있다. 한명 회사도 등록할 수 있다. 합작 회사도 유한책임회사도 5개 중에 한 개 만들면 되지 주식회사 일껏 하면 안 되고. 자, 그럼 보세요. 상법상 회사가 되거나 아니면 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만이 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은 법인 개념이기 때문에 본점이 있다 없다? 본점이 있고 지사가 있겠죠. 본점을 우리 법에서 주된 중개사무소, 법인의 주된 중개사무소, 줄여서 주사무소라고, 지사 개념을 법인의 분사무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분사무소를 줄 수 있다는 말은 어디만 쓴다? 법인만 쓰죠. 법인만.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기초를 묻는 거 아니에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책임자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할 때면 앞에 법인만 할 수 있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저는 법인이 아닌 자는 분사무소 개념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익혀줄 게 법인은 본사인 주된 사무소가 있고 지사인 분사무소 있죠. 본사 설립할 때 법인 설립할 때 법인 설립 행위는 정관 만듭니까? 창립청의 의결 거치죠. 관할청의 허가 인가 받죠. 그 다음에 뭐 해야? 주된 사무소에서 등기해야 성립되는 것이 법인이죠. 에? 그러면 본점을 두고 등기할 거 아니에요. 본사는 회사 종류별 사람을 반드시 두어야 했는 그랬죠. 상법상 회사 보니까 합자 회사나 한명 회사 만들 때는 상법에 가보니까 무한 책임 사원을 꼭 둬야 한다. 사원. 이때 사원 개념은
우리가 흔히 두었다 뺐다 하는 사람 아니에요. 회사 설립할 때 상법 개념이야. 우리가 두는 고용인하고 이거 많이 다른 거예요. 아니면 주식회사이면 이사감사를 임원을 협동조합도 임원을 반드시 두어야 돼. 여기 임원 중에서 회사 대표자가 있나 없나요? 사원 중에 한 사람이 대표자, 임원 중에 한 사람도 대표자죠. 그러면 사원 임원은 할 때는 누구 포함이요? 대표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본점인 주된 사무소에서는 대표자가 개업 공인중개사 역할을 수행하니까 대표자는 누구 이어야 되는가? 공인중개사 이어야 한다. 여기는 분사무소에 지점장이 있겠죠. 지사장. 이걸 책임자라 불러요. 분사무소에 누가 있고? 책임자. 야가 대표자 역할을 수행하니까 책임자도 누구일 것? 공인중개사일 것. 그러면 법인의 등록 기준이니까 지금 본점에서 대표자 공인중개사이죠. 회사 적립을 두게 되는 사원 임원 중에서 대표자 한 사람 빼고 대표자 공인중개사 빼고 나머지 회사 적립을 두게 되는 사원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누구일 것? 공인중개사일 것. 이게 실무개혁하고 나중에 비교하실 건데 공인중개사일 것 할 때는 대표자 포함 제외 3분의 1 이렇게 나오다가 실제로 대표자 제외하고 7명의 사원 임원을 두는 경우 3분의 1이니까 몇 명? 2.333 나올 거 아니야? 사람은 쪼갤 수가 없으니까 몇 명? 3명만 공인중개사이면 나머지 4명은 누가 아니어도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등록할 수 있다. 난이도 더 높이려면 법인의 대표자를 제외한 7명의 사원 또는 임원이 있는 경우 4명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3명만 되면 되니까 거꾸로 4명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실무교육 받아야 안 받아요? 실무교육은 비교하실 때 대표자 포함입니다. 대표자 포함하여 사원 임원이면 전원이 실무교육. 이걸 그렇게 구분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일것 할 때는 대표자 제외 3분의 1, 실무교육 받아야 할 때는 대표자 포함 전원. 사무소 확보해야 하네요. 사무소 확보해야 되죠. 결격사유이면 안 되죠. 오늘 비교하신 게 회사 설립할 때 두게 되는 사원 임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결격이면 누구도 법인 결격이니까 등록이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여기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일 것이죠. 책임자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분사무소 확보해야 되겠죠. 결격 사유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법인은 이중 등록할 수 있다. 법인은 이중 등록할 수 있다. 법인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쪼갤 수가 없으니까 법인도 이중 등록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만 등록을 하고 주된 사무소인 주사무소만 등록을 해요. 주사무소는 등록을 하니까 등록 신청한다 이렇게 하겠죠. 그럼 등록 신청했으니까 등록을 한다 하겠죠. 그럼 등록한 주된 사무소는 등록증을 받겠네. 가게 등록증을 게시하고 중개업무를 수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시간 내용인데 분사무소는 등록 개념이다. 분사무소는 등록해버리면 여기 이중 등록 되잖아요. 여기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예요. 그럼 신고를 하면 신고 필증을 가지겠네. 분사무소에는 신고 필증을 게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법인도 이중 등록할 수 없으므로 주된 사무소만 등록을 하고 등록증 게시한다. 분사무소는 등록 개념이 아니고 신고 개념이다. 신고 필증을 게시한다. 그러면 보세요.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없다는 겁니다. 에? 분사무소 책임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다가 법을 위반할 수 있나 없나요? 책임자가 법을 위반했죠. 위반한 분사무소만 따로 제재를 줄 수 있어야 되겠네. 분사무소에 대하여 등록 취소할 수 있겠는가? 분사무소 책임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분사무소별 등록 취소할 수 있겠는가? 개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신고해서 신고 필증 걸고 있는 게 분사무소야. 그러니까 등록을 취소한다는 말은 등록한 가게만 등록 취소하는 거야. 더군다나 등록증 반납해야 될 거 아니야. 등록증이 있어요 여기? 분사무소별 등록 취소는 할 수 없고 나중에 6조치 배우시기 전 분사무소별 업무 정지만 가능해요.
여기는 등록증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등록 취소도 가능하고 업무 정지도 가능하고. 자, 그래서 법인 개념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는 게 특징. 다음 시간 가시면 분사무소는 둘 수 있는 지역에 딱 제한받는 게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현재 울산광역시 남구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다. 남구 법인이 분사무소 둘 수 있죠. 그러면 이미 주된 사무소가 있는 남구만 빼야 돼. 남구에는 못 둬요. 남구 빼고 전국에 200개의 만약에 시군구가 있으면 본점이 있는 남구 한 개 빼죠. 나머지 199개 시군 구별로 둘 수 있는 게 분사무소 개념이야. 법인은 영업망이 엄청나게 확장될 수 있다 없다. 가게를 둘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업무는 제한해요. 몇 조만 할 수 있는가. 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반면에 업무는 14조에 있는 업무만 영위할 목적일까. 개념을 이렇게 잡으시라고. 법인만 분사무소 둘 수 있고 법인이 아닌 자는 분사무소가 없다. 분사무소를 둘 수 있어서 가게는 분사무소는 여러 개 둘 수 있어서 영업망은 확장되지만 업무는 제한한다. 몇 조만? 14조만. 그럼 법인이 아닌 자는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아니죠? 아니니까 뭘 둘 수 없다고? 분사무소 둘 수 없고 가게는 딱 한 개만 둬야 돼. 그럼 업무 법인은 제한이 없다. 이렇게 개념을 껴야 돼. 법인은 분사무소가 한 문제, 14조인가 아닌가 그게 한 문제예요. 됐나요? 이런 내용을 앞으로 계속 배우신다고 말입니다. 분사무소에 관한 설치 신고하죠. 분사무소에 관한 업무는 다 어디서 보는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가서 신고해야 되고 등록해야 돼요. 네? 분사무소에는 누가 있어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해야 한다, 이전 신고해야 한다, 인장 등록해야 한다. 하면 다 어디 가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여기 기본이고 분사무소에서 중개 업무는 누가 수행해요? 책임자가 나와야지. 여기는 대표자만 안 돼.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분사무소에서 나오면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해야 한다, 이전 신고해야 한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은 어디 가서 한다? 주된 사무소. 여기 기준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기준이 어려운 것은 아닌데 밑에 2번 있나? 2번. 위에 1번에 니은 있죠? 니은. 위에 1번 니은. 중개법인은 상법상 회사 외에도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면 되죠. 그런데 괄호 부분 사회적 협동조합은 포함 제외. 제외 동그라미. 등록은 중개업을 하기 위한 개업 공인중개사 대기한 요건이죠. 개업 공인중개사 하는 것은 중개업 아니야. 중개업이니까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만 등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 목적인 상법상 회사 영업 목적. 협동조합도 조합원의 지위를 향상,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이 협동조합인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하는 게 사회적 협동조합이야.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목적이야. 비영리 목적이면 등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포함하면 안 돼요. 제외. 사회적 협동조합만 빼고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은 된다. 자본금액은 공이 얼마씩 갖춰라? 상법상 회사로 등록하고 싶어도 5천만 원. 협동조합으로 등록하고 싶어도 5천만 원 갖춰야 한다. 그죠? 거기에 띄으시고. 밑에 2번 법인은 법령에 규정된 업무. 법령에 규정된 업무. 뭐라고 적었어요? 일일이 들으신 분?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첫째 줄에 14조 있죠? 14조는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 배우시겠지만 둘째 줄 중개업 및 몇 가지? 6가지 업무 외에 다른 업무는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중개업하고 6가지 업무를 담고 있는 조가 몇 조라고요? 14조. 그 밑에 보시면 기업부터 해서 쭉 6가지 있죠? 거기에 14조 업무예요. 그 법인은 14조에 규정된 그 업무까지만 해요. 더 이상 못한다고. 법인이 아닌 자는 분사무소 둘 수 없다고 그랬죠. 거기 있는 14조 일을 다 하고 더 할 수 있나 없나요? 있는데 그 중에서 미음 있나요? 비업까지 미음 보시면 경매, 공매 그런 말 나오죠. 그건 누구는 못하는가? 이미 저거
미리 적어 놓으실게. 부칙은 제외 적으시라고. 미연만.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 줄여서 부칙은 제외 그렇게. 옆에 페이지 3번에 대표자는 누구 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어야 하고 그것도 중요한데 뒤에 포함 제외를 꼭 구분하셔야 돼요. 대표자 포함 제외 제외 4원 2문에 몇 분이면 3분의 1 제외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 일것 그거 하고 밑에 4번 대표자 뒤에 4원 임원 전원 밑줄 대표자 포함하여 4원 임원 전원은 어떤 교육? 실무 교육 받아야 한다. 그 자리에 연수 교육 받아야 한다 해서 돌리면 안 돼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받고는 교육이 실무 교육. 사무소 확보해야 한다. 5번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있죠. 기준 자체가 크게 난이도는 없는데 매년 시험 나온다는 거야. 지금 보신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14조 업무만 대표자 공인중개사 제외 3분의 1 전원 실무 교육 이건 특수법인은 갖출 필요가 있다 없다. 특수법인은 지금 보신 법인의 등록 기준을 갖출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자, 등록 기준을 갖췄기 때문에 넘겨보시면 맨 위에 기출 지문 분석 있죠. 대표자 공인중개사 대표자 포함 제외 제외 몇 분이면 3분의 1. 특수법인의 종류가 쭉 있죠. 특수법인 종류에서 2번에 1번 있나요? 박스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 있죠. 지역농협은 뭐에 대하여 농지 동그라미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할 수 있죠. 농지 외의 중개 대상으로 중개할 수 없다. 그 정도만 체크해 두시면 되고 3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필요한가? 1번에 지역농협 있죠. 지역농협. 지역농협은 둘째 줄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개설 등록 규정을 배제하였기 때문에 뭐 하지 않고도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할 수 있다. 누구는? 지역농협은.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49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있나요? 박스에. 특수법인도 분사무소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분사무소 설치할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에 정한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말이니까 특수법인이 분사무소 두는 경우에 책임자는 누가 아니어도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된다. 다만 3번 별표. 특수법인도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는 업무 개시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은 반드시 설정해야죠. 뒤에 다만 농협은 얼마만? 농협은 2억이 아니고 뭐 1,000만 이상. 됐죠? 그 정도가 시험 나는 겁니다. 농협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중개할 수 있다. 등록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된다. 하지만 뭐는 반드시 하라고? 보증은 반드시. 농협만 얼마 이상? 1,000만 이상. 그렇게. 등록 신청이 나왔죠? 등록 신청은 몇 사람만 할 수 있다? 1번 등록 신청인 땡땡 소속 포함 제외 소속 공인중개사 X 적어놓으세요. 밑에 있는데 소속은 등록 신청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중 소속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1.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돼 있죠. 아닌 자 할 수 없으니까 거꾸로 읽으면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등록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범위에는 누구는 빼고 소속은 제외. 그게 잘 나온다는 겁니다. 이번에 자격 시험에는 국적 제한이 없죠. 외국인도 외국법인도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등록 간청 있죠. 등록 간청은 첫째 줄 중개사무소 밑줄 법인이면 등록하는 가게가 주된 사무소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등록 간청은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이다. 등록 간청은 옆에 특, 광,
도X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줄여서 시도지사를 하잖아요. 시도지사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자격증을 주는 사람이 시도지사이고, 등록관청 개념은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고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단체장이지 광역단체장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경우는 그 시에 뭐가 없다? 시장 보니까 구가 설치되지 않으면 할 수 없이 누가? 시장이. 경주시에 구가 없죠. 양산시에도 구가 없어요 아직. 네? 그러니까 구가 없으면 할 수 없이 누가? 시장이. 제주도에 구가 있나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없어요. 특별자치도에도 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주시장, 행정시장이 될 수밖에 없죠. 구가 없는 시이거나 구가 없는 도인 제주도는 할 수 없이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구만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그 구가 특별시, 광역시에 설치하는 구를 자치단체인 구라 하죠. 자치구라 합니다. 공법 시간에 특별시, 광역시 빼고 50만 이상의 인구 가진 시를 뭐라 한다? 대도시라 하죠. 대도시에도 지역이 크고 인구가 많으니까 행정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 비자치구가 있죠. 그러면 자치구나 비자치구가 있으니까 누가 무조건? 구청장이. 자치구도 없고 비자치구도 없으니까 무조건 누가? 시장이.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는 될 수 없어요. 그 정도 체크해 두시면 돼요. 옛날에 험한 시절에 맨 밑에 보니까 구가 설치된 지역은 전국적으로 수원시, 안양시, 성남시 쭉 나와 있죠. 예? 끝에 전주시, 포항시 있죠. 그 시험 그래 나왔어요. 다음 중 등록관청이 될 수 없는 자는 전주시장, 포항시장 이렇게 나왔다고. 그 소리 있는 사람은 포항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 구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옛날에 그렇게 문제 나왔다는 거야. 그래도 지금 이런 문제 내면 난리 나겠죠. 그 당시에는 아무리 이 신청도 할 줄도 모르고 어머야 우리가 이것까지 알아야 되는 모양이다 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그 후로는 안 나와 이게. 등록관청은 특광도지사는 아니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돼. 됐어요? 예? 험한 시절이 아니에요 지금은. 자 보세요 이제. 등록 기준을 배우셨고 등록 신청인 배우셨고 등록 관청 배우셨죠. 그럼 절차상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등록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 몇 사람이? 계속 대답하시면 돼요. 두 사람만. 공인 중개사 하고 법인만이. 소속은 빠지죠. 외국인 외국 법인 가능하죠. 이 사람이 등록 관청 가서 등록 신청을 한다 그 말은 등록 관청에 가서 등록 신청을 한다 말은 법에 정하고 있는 등록 기준을 갖췄다. 기준을 갖췄기 때문에 등록을 내달라고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준을 갖춰서 신청하려면 서류 제출해야 되겠죠. 저 밑에 서류 있나요 없나요? 구비 서류가 있죠.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내겠나요 안 내겠나요? 기준은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시험 명시한다 그랬죠. 등록증을 취득하려면 등록 신청하겠죠. 다음 주에 분사무소 신고 필증 취득하려면 신고할 거 아니야? 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 명시할 때 등록 신청할 때 설치 신고할 때 어디에서 정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하죠. 자격증 교부, 등록증 교부, 신고 필증 교부 받는다 말은 처음 찾아온다 그 말이죠. 다시 내요. 교부는 내는 게 아니고 받은 다음에 분실 회수를 이유로 재교부 신청을 되는데 요거만 기준 잡으시면 돼. 그러면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기준이죠. 법인이면 어디 가게? 주대인 사무소, 시장, 군수, 구청장에 등록 신청하죠. 그럼 서류 심사해 보겠죠.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을 받고 네 가지를 확인해요. 등록 신청은 누구만 할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 법인인지 확인해. 공인중개사 아니고 법인 아니면 등록할 수 없고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 따져봐야 되겠죠.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되겠죠.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는 누가 조회해요? 등록관청이 조회해야 될 거 아니야.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이 안 되고. 이거 뭐 우리 법에 정한 기준이죠.
요것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임대차 계약을 한 건물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는 돼 있어요. 임대차 계약에서 사용권 확보했죠. 그 대장에 보니까 용도가 주거용이 돼 있어. 주거용. 주거용이다 그 말은 나중에 건축법 배우시면 중개사무소 용도가 건축법에 제2종 근린 생활시설도 있어요. 그러면 건축법은 공인중개사법이 아니죠. 건축법처럼 우리 법이 아닌 다른 법에 위반되면, 다른 법에서 용도 제한하고 있죠. 다른 법에 위반되면 등록이 되겠어요? 등록은 우리 법에 적합할 뿐만 아니고 다른 법에도 위반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이 등록 신청을 받고 서류 심사했죠. 공인중개사 법인이 맞고 기준에 적합하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록 신청이 법에 적합하네. 적합하면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등록은 기속행위라 했죠. 적합 나오면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이제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한 자가 되었죠. 누가 되었어요? 개업공인사 되었죠. 그럼 신청인에게 등록되었습니다라고 통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등록관청은 종별 구분해서 신청인이 공인중개사이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신청인이 법인이면 법인으로 등록 종별 구분 등록했죠. 한 다음에 개설 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되었습니다라고 서면 통지해야 한다. 등록 절차에서 서면 통지는 이것밖에 없어요. 서면 통지해야 한다. 개설 등록 신청일로부터 며칠? 개칠 이렇게 합니다. 개칠은 전초에 한 게 있었어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 소집하려면 통보해야 한다. 회의 개최 며칠 전? 7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개칠. 여기도 개칠. 온갖 칠을 해요. 그럼 서면 통지 받은 사람은 내가 누가 되었다고? 개업공사 통지 받았죠. 그럼 본격적으로 중개 업무를 개시해야 될 거 아니야?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이 또 있어요. 중개 업무를 개시한 결과 중개행위를 하다가 고의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갈 수 있다. 손님의 배상 책임을 보장해 줘야 되죠. 업무기 시즌에 보증보험에 공제에 공탁하는 것처럼 보증을 설정해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언제까지? 업무기 시즌. 등록을 한 자가 업무를 개시해서 중개행위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서 써야 되죠. 확인 설명 써야 되죠. 거기에 도장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도 업무기 시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통지 받은 개업공인에서 해야 할 일이 보정 설정 신고하고 인장 등록이에요. 그러면 중개업무를 개시하려면 내가 이제 중개사무소에 내가 누구라고 개업공인사임을 정면한 증을 그려야 되겠네. 개업공인중개사임을 정면한 증이 뭐예요? 등록증이죠. 공인중개사임을 정면한 증, 자격증. 그럼 공인중개사이고 법인 대표자 공인중개사이니까 자격증, 등록증 그래야 되겠죠. 자격증은 이미 가지고 있죠. 그럼 등록증 찾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 등록관청 가서 등록증 찾으러 왔습니다라고 하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등록증 교부할 때 한 가지를 확인해요. 자, 이거 암기사항인데 인장 등록이나 보증은 중개 업무와 관계 있어 없어요? 인장은 계약을 중개를 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 계약서 쓰고 확인서서 설명 쓰는 것도 중개 업무죠. 중개 업무에 필요한 증이니까 도장이니까 인장은 앞으로 중개 업무와 관계 있다. 계약 알선과 관계 있다라고 기억하시고 인장 관계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 안 했네. 등록된 인장 사용 안 했네. 변경 등록 안 했나는 다음 제재가 업무정지야. 그럼 손님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도 가게에서 계약한 중개 계약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행위를 하다가 고의과실로 손해가 가죠.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것도 중개업무와 관계가 있죠. 그러면 손님 입장에서 인장이 중요해요? 보증이 중요해요? 보증을 설정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사유야. 이건 뭐이고? 업무정지고. 그래서 등록관청의 결론,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등록증 교부할 때는 뭘 확인하고?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며칠 이내에 등록증 교부해야 한다.
모르면 지체 없이 불어놔요. 그냥 명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등록증 교부해야 한다. 그럼 교부받은 등록증은 가게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되겠죠. 게시도 의무. 자, 다음 주 내용인데 인장 등록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 업무개시 전. 그런데 인장은 업무개시 전을 꼭 해야 할 것이 아니고 미리 봐주겠다고 등록 신청할 때 미리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제까지는 해라고. 등록해야 한다. 언제까지? 업무개시 전. 할 수 있다. 언제? 등록 신청과 함께. 그러면 등록관청이 없던 개업공인중개사 이전에 없던 공인중개사 법인이 신청해서 등록했죠. 새로 개업공인중개사 생겨났네. 등록증 줬다 그 말은. 등록증을 교부했다는 말은 없던 개업공인중개사 생겨난 거 아니야. 그 없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등록증 교부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 단체 이름이 뭐예요? 협회죠. 등록관청은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뭘 줬다면 등록증을 교부했다면 다음 달 10일까지 누구한테?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게요. 최근 시험에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인가 아닌가 이렇게 물었어요. 등록증 교부한 걸 통보합니까? 재교부한 것을? 등록증 재교부는 이미 등록증을 내준 다음이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재교부는 통보사항이 아니에요. 없던 사람을 개업공인중개사 만들어서 처음으로 등록증 교부했으니까 요건 관리해야 되겠죠. 협회 교부만 통보하지 재교부 이렇게 내요. 문제가 더럽다 이거는. 교부 재교부를 구분 못하면 틀리는 거 아니에요. 업무는 몇 월 이내에 개시할 것인가? 등록을 했죠. 보정 설정하고 등록증 찾아 걸고 인양도 다 했죠. 교통사고 나왔어요. 업무를 개시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나 없나요? 그 사정이 휴업입니다.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것도 뭐하고 똑같다? 휴업. 다음 주 휴업 규정 가시면 개업공인중개사가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증 첨부하여 미리 신고해야 되죠. 그럼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사정도 뭐하고 똑같다? 휴업이니까 업무를 개시하지 못할 사정이 3월 초과이면 3월 초과 휴업이니까 미리 뭐 하라고? 휴업 신고해야 한다. 업무를 개시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 기간이 얼마? 3월 초과이면 3월 초과 휴업이니까 미리 뭐 해야 한다? 신고해야 한다. 그럼 3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든지 3월 초과이면 신고하든지 그 말입니다. 이게 등록 절차예요. 그러면 등록 기준은 보셨죠? 서류 확인하고 그 다음에 4가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 협회 통보사항이 뭐인지 이거 확인하는 게 내용이에요. 쉬었다 할까요? 네.